당신은 싱글맘으로 산다는 게 어떤 건지 알기나 해요. 저는 피와 눈물로 제 아이를 키웠어요. 그런 두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이용당하라고 키운 게 아니에요. 당신이 뭔데 내 인생에 간섭하려고 해요? 당신의 시대는 끝났어요. 이제 더 이상 스스로를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 입 다물어요. 당신은 이 가족에 들어올 자격이 없어요? 다시 말하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결혼식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어야 한다고들 하죠? 하지만 제 아들의 결혼식 날, 저는 상상도 못했던 비밀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며느리 민지의 숨겨진 과거와 예식장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대화, 그리고 결혼식 후 밝혀진 진실. 이 모든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과연 제 아들은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제 이름은 김순자입니다. 올해로 신을 넘겼고 경기도의 작은 동네에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이곳은 오래된 기와집과 현대식 카페가 공존하는 곳으로 저는 매일 이 동네 골목길을 따라 시장에 다니며 소박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남편은 제가 겨우 29살이었을 때 건설 현장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세상은 제게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4살이었던 아들 김정호와 단둘이 남겨졌을 때 저는 한순간도 슬픔에 빠질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들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고 무조건 살아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저는 온갖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낮에는 백화점 판매원으로 일하고 밤에는 김밥을 말아 시장에서 팔았습니다. 겨울이면 차가운 손으로 떡을 나르며 시장에서 장사했지만 집에 돌아와 아들의 웃는 얼굴을 보면 모든 고된 일이 잊혔습니다. 정우는 어릴 때부터 똑똑하고 속 깊은 아이였습니다. 학용품을 사달라고 졸라본 적도 없고 친구들이 자랑하는 비싼 장난감을 부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책 한 권만 있으면 행복해하는 아이였죠. 어느 날 제가 일을 마치고 피곤한 얼굴로 집에 들어왔을 때 정우가 제 어깨를 주무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중에 내가 커서 돈 많이 벌어서 엄마 안 힘들게 할게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울컥했지만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잘 되는 게 엄마한테는 제일 큰 선물이야. 정우는 항상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지역 논술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주제는 노동자들의 삶과 희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글을 읽으며 저는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우는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통지를 받던 날 저는 정우와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이런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동네 사람들 모두가 축하해 주었고 저는 이웃들의 축복 속에서 아들이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정우가 전화로 뜻밖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저 결혼하려고 해요. 곧 여자친구를 데리고 집에 갈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은 기쁨과 걱정이 뒤섞인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는 사실이 너무나 행복했지만 동시에 그녀가 어떤 사람일지 궁금하고 저희 가족과 잘 어울릴 수 있을지 염려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자친구가 어떤 사람일까? 우리 가족의 전통과 가치를 이해할 수 있을까? 아들의 행복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정우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저도 열린 마음으로 그녀를 맞이하겠다고요. 그러면서도 어머니로서 아들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신중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정우가 드디어 여자친구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두 사람을 보니 정우의 표정은 밝았고 옆에 서 있는 여자는 단아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쪽이 민지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여자친구요. 민지는 상냥한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첫인상은 아주 좋았습니다. 키가 크고 말쑥한 모습에 자신감이 넘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저는 조금씩 불편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전통과 가족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가족은 명절마다 다 같이 모여 송편을 빚고 차례상을 정성껏 준비하곤 했단다. 이런 전통이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힘이라고 생각해. 그때 민지가 제 말을 끊으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요즘은 명절이 되면 다들 해외여행을 가는 게 더 일반적인 것 같아요. 전통도 중요하지만 시대가 많이 변했잖아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물론 그녀의 의견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가볍게 여겨지는 것 같아 마음이 조금 서운했습니다. 저는 민지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제가 직접 담근 김치는 늘 자랑거리였습니다. 민지야, 이 김치는 내가 직접 담근 거야. 한번 먹어볼래? 그런데 민지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저는 사실 신맛 나는 음식을 잘 못 먹어요. 김치보다는 좀 더 순한 맛의 음식을 좋아해서요. 순간 저는 살짝 당황했습니다. 김치는 우리 집 식탁의 중심이었고 가족이 모일 때마다 함께 나눴던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억지로 먹으라고 강요할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 민지야. 각자 입맛이 다 다르니까. 저는 그렇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뭔가 단절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몇 주 후 결혼식 준비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의견을 묻는 줄 알았지만 민지가 이미 대부분의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장소는 서울 강남에 있는 호텔로 예약했어요. 거기가 사진 찍기에 제일 예쁘더라고요. 하객 명단은 제가 정리했어요. 어머니도 몇 분 추가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 과정에서 마치 관객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결혼은 두 가족이 함께 준비하는 일이라 생각했는데 제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민지를 따로 불러 앉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지야, 결혼식은 너희 둘만의 일이기도 하지만 양가 가족의 화합도 중요한 부분이야. 조금씩 우리 가족의 전통이나 방식도 고려해주면 좋겠어. 민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말씀 감사합니다. 하지만 정우랑 저는 우리 방식대로 준비하고 싶어서요. 요즘 시대에 맞게 심플하고 세련된 결혼식을 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강요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혼자 앉아 이런저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민지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똑똑하고 당당하며 자기만의 가치관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태도나 행동에서 느껴지는 약간의 거리감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로 우리 가족과 어울릴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너무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걸까? 그날은 평소처럼 시장을 보러 나선 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좀 더 좋은 옷을 사려고 백화점에 갔습니다. 곧 있을 결혼식 준비로 바쁜 와중에도 저는 민지와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에 새로운 옷이라도 입고 분위기를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백화점의 3층 여성복 매장에서 옷을 고르던 중 저 멀리 카페에서 누군가 웃음소리를 내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바로 민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있는 남자는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민지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남자의 팔을 가볍게 툭 치거나 고개를 끄덕이며 이야기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민지에게 다가가 물어볼까 고민하던 찰나 민지가 남자의 손을 잡고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설마. 제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가 잡은 손이 단순한 친구 사이의 것이라 보기에는 너무 친밀해 보였습니다. 제 발걸음은 얼어붙고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핸드백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 배터리는 이미 방전되어 있었습니다. 아, 이런. 지금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하지? 당장이라도 정호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백화점을 나와 집으로 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민지와 그 남자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걸까? 아니면 그저 우연일까? 이런저런 생각에 잠긴 채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저는 빠르게 달려오는 오토바이를 미쳐보지 못했습니다. 과당. 충격과 함께 제 몸이 땅바닥으로 넘어졌고 다리에 날카로운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급히 달려와 저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구급차를 부를게요. 누군가가 말했고 저는 정신을 차리려 애썼지만 다리의 통증이 너무 심해 제대로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구급차로 병원에 실려간 뒤 의사가 진단한 결과 제 다리뼈에 금이 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깁스를 하고 몇 주간 움직일 수 없다는 소식에 저는 속이 상했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민지와 그 남자의 모습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이걸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할까? 민지가 정말 아들을 사랑한다면 제가 괜한 의심으로 그들의 관계를 망치는 건 아닌지 걱정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호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아들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어떻게 이런 사고가 난 거예요? 저는 간단히 사고 이야기를 하며 아들을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민지의 이야기를 꺼내지 못한 채 머뭇거렸습니다. 정호야, 엄마가 오늘 우연히 민지를 봤는데 그 말을 시작하려다 멈췄습니다. 정호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네. 엄마, 뭐라고요? 민지가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우연히 본 것 같아서. 너희 둘이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다행이구나. 정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엄마. 민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엄마도 곧 더 좋아하시게 될 거예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병실에서 홀로 누워있는 시간 동안 저는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내가 본 게 정말 그들의 문제를 암시하는 걸까? 아니면 내가 과민 반응하는 걸까? 다리 부상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호의 결혼식에 참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의 가장 중요한 날을 놓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깁스를 한 채 목발에 의지하며 예식장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마음 한편에는 민지에 대한 의심과 불안이 가득했지만 저는 이를 아들에게 들키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결혼식장은 화려하고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변의 웅성거림에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민지를 바라보니 그녀는 평소와 달리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핸드폰을 확인하지? 민지는 예식 준비로 바쁠 수도 있겠지만 눈에 띄게 초조한 태도가 제게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정우는 그저 행복해 보였고 어머니로서 아들의 미소를 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아 식이 시작되길 기다렸습니다. 식이 시작되기 직전 예식장 입구에서 한 남자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는 단정한 차림이었지만 표정은 매우 심각해 보였습니다. 민지는 그를 보자마자 깜짝 놀란 듯 얼어붙더니 이내 그와 함께 예식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궁금증과 불안함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발에 의지하며 조용히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들리는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지야, 너 정말 이 결혼을 할 수 있어? 너의 마음은 나한테 있다는 걸 알잖아.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어. 우리 가족도 정우도 모두 기대하고 있어.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듣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민지의 눈물과 남자의 말은 그녀가 아직도 그 남자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민지, 넌 이렇게 살면 안 돼. 진짜 내가 원하는 거 해야지. 민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결국 말을 흐리며 대답했습니다. 알아. 하지만 지금은 안 돼. 미안해. 민지는 눈물을 닦고 차분한 척하며 예식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미소를 지으며 하객들에게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너무 어색해 보였습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와 앉으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이걸 정호에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정호의 행복한 얼굴을 보니 차마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뒤 민지를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모든 것을 알게 되었음을 눈치챘는지 겁먹은 표정으로 제 옆에 앉았습니다. 민지야, 아까 그 남자는 누구니? 왜 내가 그렇게 불안해 보였는지 말해줄 수 있겠니? 민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결국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 그 사람은 제 옛 연인이에요. 제가 정우를 만나기 전에 만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어요. 그녀의 고백에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민지야, 정우는 널 정말 사랑해. 하지만 내 마음이 다른 곳에 있다면 결혼은 너희 둘 다에게 상처를 줄 뿐이야. 민지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알아요, 어머니.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너무 늦었어요. 정호를 상처 주고 싶지 않아요. 그날 밤,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호에게 이 모든 것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민지가 스스로 결단을 내리도록 기다려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런 상태로 결혼 생활을 시작한다면 두 사람 모두 불행해질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정호가 얼마나 행복해 보였는지는 알았지만 민지가 여전히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이를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정호가 혼자 있는 시간을 기다려 저는 조용히 그에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정호야, 엄마가 너한테 말해야 할 게 있어? 정호는 제 얼굴을 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엄마? 무슨 걱정 있으세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결혼식 날 민지와 다른 남자 사이에 있었던 일을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엄마가 잘못 본 건 아닐까? 라고 정호는 처음에 말했습니다. 민지는 절 사랑해요. 엄마가 그냥 민지를 아직 완전히 믿지 못해서 그러시는 거잖아요. 정호는 처음에는 제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의심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민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엄마가 민지에 대해 너무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정호야, 엄마도 그렇게 믿고 싶어. 하지만 엄마가 직접 본 걸 부정할 순 없잖아. 내가 직접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정우는 결국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민지의 메시지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민지가 자주 사용하는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기에 어렵지 않게 메시지 앱에 접속할 수 있었습니다. 정우는 민지의 메시지 내용을 확인하던 중 멈춰 섰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지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민지가 다른 남자와 주고받은 문자들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민지야, 너와 함께했던 그 시간이 잊히지 않아. 나도 그래. 너와 함께 있으면 정말 행복했어. 이런 메시지들이 화면에 가득했습니다. 정우는 손에서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충격과 배신감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가 맞았어요. 정우가 마침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지가 다른 사람과 아직도 이어져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우는 민지와 직접 대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차분한 듯 보였지만 안으로는 화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민지야, 우리 얘기 좀 해. 정우는 민지를 거실로 불러앉혔습니다. 민지는 정호의 표정을 보며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눈치챈 듯 했습니다. 왜 그래요, 정호 씨? 무슨 일이에요? 정우는 핸드폰을 꺼내 그녀에게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이 메시지들 뭐야? 이 남자는 누구야? 민지는 한순간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그러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건 그냥 옛날 친구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호 씨가 오해하는 거예요? 하지만 정호는 이미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런 대화가 단순한 친구 사이에서 오갈 수 있는 거야?
민지는 결국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미안해요. 정호 씨, 제가 잘못했어요. 그 사람은 제 첫사랑이에요. 하지만 이제 다 끝났어요. 정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민지야, 내가 널 정말 사랑했던 거 알아. 하지만 이런 배신은 용서할 수 없어. 내가 나와 결혼한 이유가 뭐야?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면 왜 이런 선택을 한 거야? 민지는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정호 씨가 저에게 잘해줬고 안정적인 삶을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이 완전히 따라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정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끝내자. 나는 거짓된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아. 그날 이후 민지는 짐을 챙겨 집을 떠났습니다. 정호는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는 아들의 방 밖에서 조용히 그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제 마음 역시 무거웠습니다. 아들의 마음이 이렇게 찢어질 줄 알았다면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야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거짓된 결혼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제 결정을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은 상처를 조금씩 덮어주었습니다. 민지와의 결혼 생활이 끝난 후 정호는 자신을 가다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노력했습니다. 처음 몇 주간은 말수가 적고 방 안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나 이제부터 일에 더 집중하려고요. 라고 정호는 말했습니다. 그는 직장에서 야근을 마다하지 않았고 주말에는 저와 시간을 보내며 함께 집안일을 돕거나 산책을 나가곤 했습니다. 정호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저는 아들이 다시 예전의 활기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며 안심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저에게 뜻밖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엄마, 저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정호는 저를 동네 작은 한식당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곳에는 한 여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과 부드러운 미소가 인상적인 그녀는 바로 정호의 새 여자친구 이은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정호에게서 말씀 많이 들었어요. 라고 은주는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첫인상에서 따뜻함과 성실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식사 중 대화를 나누면서 은주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한국 전통 음식을 연구하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전통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쪽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 말을 들은 저는 내심 기뻤습니다. 가족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그녀의 태도가 좋았습니다. 은주는 우리 가족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주말마다 우리 집에 와서 김치를 담그는 법을 배우거나 저와 함께 장을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고춧가루는 어떤 걸 써야 맛있을까요? 은주야, 이건 덜 매운 거고 이건 더 매운 거야. 너 입맛에 맞는 걸로 골라봐. 은주는 제 말을 귀담아 듣고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모습에서 그녀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만든 김치찌개를 먹으며 저는 말했습니다. 은주야, 정말 맛있구나. 이제 너도 우리 집 식구 다 됐네? 그녀는 부끄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잘 가르쳐 주셔서 그래요? 앞으로 더 열심히 배울게요. 정호와 은주는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둘은 함께 요리를 하거나 책을 읽으며 조용히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엄마, 은주랑 같이 만든 잡채 좀 드셔보세요. 엄청 맛있게 나왔어요. 라고 정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밝은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은주는 단순히 정호의 연인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한 부분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저를 따로 불러 앉히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앞으로 더 잘할게요. 정호도 어머니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은주야, 내가 정호를 행복하게 해준다면 그게 나한테는 가장 큰 선물이야. 정호와 은주의 결혼식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이 가득한 자리였습니다. 작은 정원이 있는 한옥 스타일의 예식장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하객들은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 뿐이었지만
모두가 점호와 은주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은주는 결혼 준비 과정에서부터 세심함과 배려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결혼식에 참석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전통 한복을 입고 신부 입장 전 직접 인사를 드리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어머니, 불편한 것은 없으신가요? 여기 앉으세요. 라며 그녀가 저를 정성스럽게 자리로 안내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결혼식이 시작되고 점호와 은주는 서로를 바라보며 서약을 나누었습니다. 점호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주야, 내가 내 곁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너와 함께 할게. 은주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점호 씨, 당신과 함께하는 모든 날이 행복할 거라고 믿어요.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요. 그들의 진심 어린 말에 하객들 사이에서 박수와 환호가 터졌고 저는 그 순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점호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라고 생각하며 흐르는 눈물을 몰래 닦았습니다. 결혼식 후 하객들은 하나같이 은주의 배려와 따뜻함에 대해 칭찬했습니다. 신부가 정말 멋진 분이네요. 점호 씨 복 받으셨어요. 라며 친구들이 웃으며 점호를 축하했습니다. 제가 만든 전통 음식을 맛본 어르신들은 직원 은주가 배웠다는 거죠. 정말 정성을 다했네요. 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결혼식을 통해 저와 점호의 전통을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온전히 보여주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뒤 저는 한동안 그날의 장면을 떠올리며 행복해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자 마음 한편에 작은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민지는 정말로 점호의 삶에서 완전히 떠난 걸까? 아니면 언젠가 다시 나타나서 우리 가족을 흔들지 않을까? 민지가 결혼식 날 보였던 모습과 그 이후 아무 소식 없는 상황이 가끔 제 머릿속을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지금은 점호와 은주가 서로를 사랑하며 행복을 만들어가는 시간이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야. 점호와 은주는 결혼 후에도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며 작은 갈등도 대화로 풀어나갔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점점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결국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에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 우리는 마음을 열고 서로를 존중한다면 행복은 반드시 우리 곁에 머무른다는 것을.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작은 물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난 걸까? 혹시 민지가 다시 나타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